자, 현재 시간 2024년이군요. 1월 6일이고요. 오후 12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6번째 시간이고요. 영화 기생충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띠오님하고 장빈둥님 모셨는데 일단 띠오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띠오입니다. 네, 지난 서울의 봄에 이어서 네. 네. 한 달 만에 또. 네, 맞습니다. 겨울이네요. 네, 다음 달에도 예정이 돼 있으시고. 네,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네. 매달 오고 싶은데 네. 원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네. 아니 뭐 본인이 원하시면 나오시면 되죠. 누구보다 그 이분님이 네. 자기랑 개그 코드 맞는 사람 찾은 것 같아가지고 어, 되게 뿌듯해하지 않나. 그래서 다음에는 그 네. 영화 중에 그 윤성호 감독 있잖아요. 네. 은하의 방전서. 네. 예, 네. 들어봤어요. 그 감독 영화를 하면서 이제 빠꾸를 한번 흉내내는 게 어떨까? 또 대놓고 망작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모르겠네. 그래요. 하여튼 네, 김성수로 재미 봤으니까 윤성으로 가야죠. 그 왜 그 김성수에서 그 김성수가 나오는지. 되게 네. 제가 애정하는 건 아셨죠? 제가 이후에 뭐 김성수 영상도 좋아하는 건 보내드리고, 알겠어요. 예.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네, 그 네. 유튜브에 네. 무한도전 김성수 치시면 재밌는 포인트가 많죠. 그분. 그렇죠. 네. 그래요. 지난 방송에 제 댓글이 좀 달렸는데 댓글 먼저 좀 보고. 네, 첫 댓글로 이제 소담 12님께서 이제 달아주셨는데 빌바오님과 띠오님 케미 궁금했는데 의외로 재밌네요. 이분님 덕분인 듯. 그렇죠. 사실 띠오님과 그쵸. 저는 케미가 그렇게 그렇죠. 저도 네, 좋아하는 개그는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쿠사리 받고 이제 그런 느낌을 했는데 이제 이분님께서 그래? 적극적으로 이제 예. 와우 여름이다 이러셔가지고 저 그때 되게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걔가 그런 어떤 성대모사 포인트 있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 웃기는 거 말고 누구 흉내내고 예. 뭐 누구 따라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던 제가 거죠. 이전에 들었던 방송에서는 그렇게 재밌는 분이 아닌 걸로 아니요, 느꼈거든요. 저 성대모사는 그냥 할 줄 아는 거 네.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장빈둥님께서 1, 2부 모두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무르익어가는 두 분의 호흡과 점차 길을 잃어가는 빌바오님의 리액션, 영화 팟캐스트 채널의 세계관이 합쳐지는 느낌도 들어 신기하군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이 댓글의 주인공이죠. 장빈둥님. 그쵸. 네. 자기소개하면서 이 댓글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장빈둥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개별교양 환승센터라는 팟캐스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을 팟캐스트를 듣자마자 네. 남겼는데 아무래도 아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안 남길 수가 없어가지고 네. 남기게 됐습니다. 김남길 씨 좋아하시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남긴 건데 그 당시에 김남길이 왜 나온 거예요? 네? 안 남길 남긴다 수가 그래가지고 없다면서. 이런 것들 싫어하신다는 거잖아요. 인지를 아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이 대에서 알아서 걸러서 안 되는. 이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부패 카르텔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그래서 언어 유희도 좀 적파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생각하거든요. 카르텔이라는 옷 적혀 있는 옷 입고 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언어 유희 하시는 분들끼리 보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 막 신나가지고 서로 인정해주고. 네, 서로 웃기고 서로 웃어주고 막 이러는데 음. 정작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싸늘히 식어가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제가 이제 김남길을 던지면 거기서 강남길이 나오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얼마 없어가지고 사실 제가 띠오님을 네. 안 지가 그래도 꽤 됐는데 5년 됐죠? 예. 네, 저번에 그 이브님 나온 방송을 듣고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그 이분 그 친구가 약간 개그 받아주면서 이제 네. 그 서로 텐션을 쌓아가는 그런 예. 주고받으면서 그쵸.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받아주지 않았나 싶고. 근데 제가 그 이분한테 언어 유희 하면 개그가 발전이 없다.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근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이 잘못됐나? 그저 웃자고 하는 건데 내가 너무 엄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좀 너그럽게 좀 그렇죠. 해볼까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김남길, 강남길은 쉽지 않네요. 네. 근데 보통 제 경험상 그렇게 주고받는 분들은 둘 중에 한 분이 먼저 지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이제 와해가 됩니다. 네, 2월 다음 달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한번 또 또 놀아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외국 작품 한번 놀아보자. 네. 네. 그런 느낌으로
그때는 영화는 뭐 갖다 버리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서울의 보험편에 댓글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근데 요약을 하자면 약간 제가 그때 보고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들으셨다고 하신 거 그런 부분이 저희 세대는 사실 많이 없어졌는데 지역 감정 이런 거 아마 두 분은 또 뭐 경기도 서울 사셔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아마 별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인터넷을 네. 제외하면은 네. 네, 인터넷 커뮤니티를 제외하면 지역 감정 없는 거 같고. 일부 병신들만 제외하고는 음. 뭐 대부분 뭐 그런 거 없죠. 근데 좀 회사 다니면서 지역 감정이라기보다는 승진에 지연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그래? 음. 네, 그러니까 윗분들도 뭐 이번에 누구는 네. 사장님이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이 올라갈 그런 거야. 건 또 아직 있구나. 네, 윗세대들은 아무래도 좀 아직 그렇죠. 그런 게 있긴 하겠네요. 네. 진지하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닉네임 한번 좀 말해주셔야 돼요. 아, 네, 세일러마스님의 댓글이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자, 이거 약간 뭔가 옆에서 자꾸 네. 드립을 치려고 짱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 띠오님한테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지금 하세요, 머릿속에 하세요. 세일러 하세요, 문이냐 하세요, 아니면 하세요. 브루노 마스냐 이거에서 지금 조금 아, 왔다 갔다 브루노 하고 있어요. 브루노 마스냐 세일러 마스냐. 오늘은 받아줄 사람이 네. 세일러문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을 네. 할까 했다가 브루노 마스가 더 재밌을라나 이 생각. 이게 두 번째라서 벌써 또 네. 몸이 그러니까 달아오르신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오늘 이분님 롤을 맡으면 되는 건가요? 그 정도 할 수 있으시면. 아니에요, 어쨌든. 네. 저는 성향상 네. 빌바오님과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 그렇죠. 야, 세일러문을 얘기했을 때 네. 박수홍 흉내를 내면서 눈을- 달의 이름으로 아. 너를 용서치 않겠다 이런 거 해주셔야 됩니다. 박수홍이 왜 나와? 박수홍이 2000년도에 맨날 세일러문 흉내 내고 했었습니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잊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긴 한데. 네. 저 어렸을 때 또 목소리 때문에 별명이 박경림이었거든요. 예.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갑자기 피곤해지신 것 같은데. 갑자기 반응을 못 하시는. 제가 어제 그 감기 기운 있어가지고 일찍 잤는데 네. 좀 이래서 푹 자서 감기 기운 좀 낮춰놨거든요. 다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고 참고로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어지러지하네요. 네. 제가 목감기 걸린 줄 알았는데 목감기 걸린 거 아니고 원래 이렇습니다. 기본 세팅이 네. 그러하시다. 그 댓글 얘기 뭐 하다가 뭐 빈둥님 얘기를 좀 못했는데 네. 예. 처음 나오셨으니까 뭐 좋아하는 영화 어떤 거 있으신지 좀 얘기해 보.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성향상 뭐 사람들이 그 흔히 말해서 시네필 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저만의 영화에서 그 깊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좋아해서 뭐 예를 들면은 소공녀 같은 작품 네. 그런 잔잔한 영화들 좋아합니다. 일본 영화도 좋아. 일본 영화 좋아하세요? 네. 빌보어님 일본 영화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랑 좀 잘 안 맞아요. 방송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애절해. 아. 너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보듬어 져야 되는 그런 듯한 감성 있죠. 깨질 듯한 어떤 그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네. 약간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깨질 듯한. 아련하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네. 그런 영화, 일본 영화를 좋아하신다. 뭐 추천하는 일본 영화 또 있을까요? 뭐 최근에 제가 일본 영화 좀 많이 하긴 일본 했는데. 영화. 그 빌바오님 방송에서도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 네네. 이런 느낌의 작품들 좋아합니다. 하이틴.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그것도 이제 그것도 이제 만화경 같이 한 그분들이 보자고 해서 뭐 그렇게 된 거지. 네. 저라면 보지 않았어요. 뭐 재밌게는 봤습니다. 네. 막상 그러니까 일본 영화 추천 받은 거는 보면 재미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추천을 받으면 보는 거지. 굳이 또 내가 내 손으로 찾아서 일본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 누가 같이 보자고 하면 보긴 하죠. 네. 그런 편? 또 뭐 없을까요? 키리시마 말고. 또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그것도 들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소동극 같은 느낌의 영화인데 아마 OTT에서는 볼 길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쉽게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 막혀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어차피 안 볼 거였어가지고 잘 뭐 듣긴 그런 영화가 있다. 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뭐 알겠습니다. 안 보실 거예요? 네. 굳이 뭐 일본 영화는 제가 뭐 영화로 선정되지 않는 이상, 방송 소재로 선정되지 않는 이상 일본 영화는 굳이 보지 않을 것 같다. 띠오님은 일본 영화 좋아하지 않나요? 저 일본 영화 좋아하죠. 전 일본도 갔다. 네. 메이드 카페도 다녀올 정도. 모에모에 뀨쭝.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일본 영화 좋아하고요. 예. 뭐랄까 쿨 예. 좋아하시고. 예, 쿨 좋아하고 예. 일본어로는 쿠르 이렇게 부르는 쿠르. 예. 그래.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나는요 네. 완전히 붕괴됐어요. 우리 연기 팟캐스트로 좀 넘어갈까 이제. 자, 오늘 영화는 기생충인데 기생충을 고른 이유가 이제 고 이성균 배우가 안타깝게 사망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좀 추모하는 의미를 담아서 좀 고르게 된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좀 억울한 죽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약 혐의 때문에 많은 수사를 받았는데 막상 마약 검사했을 때는 양성 반응이 아니고. 근데 또 그와 마약과 상관없는 그 사생활이 까발려지면서 궁지에 몰리고 포토라인에 세워지고 이러면서 압박감을 계속 받으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서 네. 제가 할 때는 뭐 그의 잘못이 뭐 사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잘못한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까져야 될 이유도 없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나. 그렇죠.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느끼는 건데 요즘 뭐 인터넷이나 뭐 뉴스 이런 것들 보면은 누가 더 재밌게 얘네들을 조롱하는가에 대해서 경쟁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뭐 이게 단순히 뭐 뉴스뿐만 아니라 어떤 뭐 인터넷 평론글 뭐 아니면 작품을 다루는 리뷰 같은 거에서도 내가 이렇게 재밌게 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까는 거는 좋아하는데 약간 조롱의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뭐 많은 또 사이버레카가 이제 이성균 편을 드는 듯 하지만 그들도 한 달 전에는 이성균 갉아먹고 그러지 않았었나. 예. 그랬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해마다 10월 달 되면은 계속 마약 가지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 그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 마약 쪽으로 10월만 되면은 약간 이슈를 터뜨린다라는 생각이 전 작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걸린 게 이성균이랑 뭐 지대곤이었고 그 전에도 이제 국정원에서 마약 수사 좀 조작해서 하려다가 걸렸었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어떨까 이성균 여파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좀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뭐 유흥업소 다닌 걸로 왜냐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라디오스타 봤는데 윤우가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 윤우 씨도 유흥업소 걸렸다가 뭐 코로나 때 한번 걸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정맨으로 여전히 나오고 이성균 씨도 충분히 연기력도 받쳐주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예, 좀 안타깝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뭐 시간을 좀 더 이제 여유 있게 잘 지냈다고 하면 또 다른 기회가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배우였죠. 네. 빈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안타깝다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건 나오고 나서 미디어로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서 그냥 평소에 있었던 일처럼 저는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발표가 뜨고 하다 보니까 나는 왜 신경을 못 쓰고 있었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쵸. 저도 비슷해요. 그냥 뭐 수사 받다가 잘 이렇게 뭐 하다가 좀 이미지 좀 구겨지고 몇 년 쉬게 되겠다 이 정도였지 이렇게 극단적 선택할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 김이나 씨가 SNS에 글을 올렸다가 또 삭제를 하셨잖아요. 혹시 그래요? 보셨어요? 몰라요. 처음 듣는데. 그 김이나 씨가 약간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추모도 할 자격이 되나 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셨다가 이제 또 질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대중을 이렇게 아래로 보는 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저는 그 글을 보고 제 생각이랑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혹시 이게 너무 이 수사 과정이 부당하지 않았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다음에 범인을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그게 나중에 어느 정도 나와놓고 과정이 공개되는 게 맞는데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정이 계속 됐어서 문제가 있었죠. 피해자 공표에 대해서 계속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검찰이나 경찰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렇죠. 또 연예인이라서 더 그 그렇죠.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맞죠? 피의 사실 공표.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 부담감을 연예인이라서 아예 그냥 그렇죠. 던져버린 것 같아. 그냥 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그래도 돼. 생각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 연예인에 대한 어떤 태도가 그렇죠. 상당히 폭력적이구나. 네. 깨닫게 되는. 사실 이전에 그 설리나 구하라치 때도 아.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과연 연예인들을 이렇게 도리 돌리는 게 맞냐? 그럼 예, 그때 심지어 그 방송에서 PD 수첩이었나요? 거기 나와서 한 네티즌이 하는 말이 코라라고 돈 받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도 없이 니들이 연예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가 나왔었거든요. 유명세처럼. 예, 그러니까 유명세인 거죠. 근데 사람이 다 똑같고 뭐 그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커버 뭐 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지나친 관심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인격 그렇죠. 모독을 당할 만한 이유는 없죠. 아무리 그렇죠. 연예인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좀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게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언론이든 다 이렇게 하지 않나 그렇죠. 싶습니다. 네. 약간 이런 말하면은 좀 뭐랄까 웃긴 쪽으로 제가 말하려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이성균 캐릭터가 짜증 많이 내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네. 뭐 억울해하고 예, 짜증내고. 억울해하고 그래서 약간 진짜 그 사람은 더 억울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제 머릿속에서 괜히 그 수사 받을 영화 때 속의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네. 아 나 정말 아니라니까 이런 모습도 막 그래지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 근데 그 포토라인에 섰을 때 표정을 네. 자꾸 돌아보게 아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맞아요. 또 그- 기사 사진 하나 계속 머리에 네. 맴돌긴 하는데 맞아요. 그 저는 영상이 계속 기억나요. 그 포토라인 세워가지고 플래시 팡팡팡 터지는 그때 그 이성균 씨의 표정이 네. 거의 뭐 그렇죠.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논란이 없던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미담이 많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댓글들 보면은 네. 유아인이랑 많이 비교를 하던데 그러니까 예전부터 약간 잡음이 많았던 사람과 그런 거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의 충격은 좀 다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받아들이기에 그렇죠. 그런 부담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성균 배우의 어떤 작품들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 입장에서 네. 이성균 배우는 드라마에 또 많이 했죠. 드라마로 뜨신 분이잖아요. 그 봉골레 네. 하나로 뜨셨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성균이 뭐야? 약간 전혀 모르다가 그 끝까지 간다를 보고서 아 와 고건수. 예, 진짜 대단하다. 물론 배우보다는 뭐 작품이 대단하다라고 느끼긴 했는데 근데 그거 보고 와 어쨌든 혼자서 그걸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 보고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당시에 끝까지 간다를 보고 놀랐던 게 그러니까 평소에 이성균 씨의 약간 파스타에서의 좀 짜증내는 이미지 네. 혹은 뭐 여러 드라마에서의 따뜻한 이미지랑 다르게 그 영화에서는 뭔가 되게 찌질한 모습도 보여줬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그런 게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가 한 3군데 4군데에서 리메이크 됐더라고요. 해외에서. 맞아요. 작품도 좋았고 맞아요. 그거 말고 또 저는 내 안의 모든 것이라는 작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유승용 사실, 나온 거. 거기서 이성균 배우가 좀 그걸 이끌어가긴 하지만 약간 나레이터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중심에는 이제 류승룡과 임수정이 있고 그래도 거기서 나름 되게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품을 제가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따스한 모습도 보이고 답답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되게 여러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작품에서 그런 모습도 좋았고 또 뭐 오늘 이야기할 기생충에서도 그때도 약간 그 생각했었거든요. 이성균을 제가 좀 높은 배우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봉준호 영화에 나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반응이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그때는 그랬던 거. 약간 드라마 스타하고 영화 스타를 좀 별개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약간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와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당시에는 많았고 물론 영화가 나온 다음에는 완전히 뒤집혔지만 그래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정말 오늘 이따 얘기하겠지만 되게 잘 소화했다고 생각해요. 기생충에서 좋았죠. 네. 빈동님은 네. 저는 드라마에 이성균 씨 이미지가 뇌리에 많이 박혀 있고 특히나 하얀 거탑에서 하얀 거탑. 최도영을 연기한 네. 이성균 씨의 연기가 아직도 가장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되게 따뜻하고 네, 맞아요. 아이들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 환자분들 먼저 배려하고 이런 모습이 그 김명민이라는 좀 차가운 이미지랑 대비되면서 되게 돋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조금 짜증을 내거나 찌질한 이미지가 한편으로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같아요. 그런 모습을 그리워하긴 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나의 아저씨에서 또 한 번 나온 것 같아서. 수더분하고 계속 차분하고 그냥 그쵸. 예. 그런 느낌. 저는 그 골든 타임이라고 네. 그것도 의학 네. 드라마인데 제 본가 뒤에 그 인제대 백병원이 있어요. 예. 해운대 백병원. 거기서 촬영했던 드라마여서 그래서 조금 봤었던 기억이 나고 나의 아저씨도 물론 재밌게 봤었고 저는 그 킹메이커에서 연기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서창대라는 캐릭터가 네. 그 뭐죠? 나도 양지에 올라서고 싶지만 결국에는 음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운명을 씁쓸하게 받아들이는 연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킹메이커에서 연기가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더 작품을 기대하고 있는 찰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시게 됐네요. 그래서 최근 개봉작인 잠이 되게 평가가 좋던데 네. 꼭 볼 생각입니다. 아직 안 보셨구나. 네네 넷플릭스에 있다고? 네. 네. 킬링 로맨스에서도 네.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정말 이전에 없던 연기. 저는 빌바오님의 킬링 로맨스를 어떻게 볼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개쌍욕을 하지 않으실까? 쪼님은 즐겁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보면서 약간 끝날 때 눈물도 흘리면서 봤습니다. 네. 약간 그 킬링 로맨스가 약간 좀 이상한 코드로 약간 웃기고 이런 호불호가 굉장히 그쵸. 강한. 저는 근데 웃기려는 시도가 있다면은 뭐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내가 언어 유희는 너무 성의 없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들었던 목소리 중에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항상 단호하게. 네. 그 말장난 하시는 분들과는 항상 대척점에. 네. 그들의 성의 없음에 저는 분개합니다. 네. 얼마나 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옆에 자꾸 소리가 들려요. 짱구 돌리는 소리가 자꾸 진짜? 들려가지고. 도르륵 도르륵 소리가. 네. 어쨌든 이제 이성균 배우의 명복을 빌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아프리카 TV의 직원으로 이제 일을 하신 기념으로 한번 저희가 그 아프리카 플랫폼에서 멤버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었죠. 뭐 영화 남캠. 벌써 영화 얘기하나요? 또 다른 거 얘기할까요? 오늘 제가 저기 오랜만에 녹음해가지고 네. 예전 같은 컨디션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음. 조금 예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균 배우 작품 중에 저는 홍상수 작품 나온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 저는 홍상수 감독의 작품에 나온 이성균 씨의 연기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어떻게 나와요? 아마 맨 처음 나온 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한 되게 잠깐 나요. 되게 잠깐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으로 나오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뭐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이제 물음에 당신은 군수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릅니까? 뭐 이렇게 한 대사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잠깐 나오다가 뭐 나중에 우리 선이나 네. 저 오키 영화 이런 거 나오면서 홍상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연기를 해요. 찌질한데 여자를 밝히는 네, 그런 역할. 늘 홍상수 영화의 주인공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찌질하지만 여자를 좋아하지. 네. 오키 영화에서 정유민 씨랑 키스를 열심히 하셨던 기억이. 아마 부제가 키스 왕이었을 거예요. 나도 키스왕. 네, 나도 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했죠. 진짜 키스왕 아니죠? 키스왕 오키 영화가 세 파트로 다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키스왕이고 아마 두 번째가 기억이 안 나고 세 번째가 오키 영화 이래서 두 번째 파트의 이름이 키스왕이에요? 이제 의심까지 하시기 시작하는 이제 거예요. 뚜현님이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약간 또 장난치시나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좀 태어나서 장난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말장난만 하지. 네, 말로만 장난한다? 네. 이참에 말장난도 그만두면 안 돼요? 이거는 네. 병 참을 같은 수가 거예요. 없어요? 병 같은 거. 참을 수가 없구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 한 40, 50 되면은 이제 네. 네, 박영규처럼 네, 되고. 혼자 개그 치고 혼자 웃고 네, 어허, 이렇게 되는군요. 제가 볼 때는 일상에서 쌓인 갈증을 네. 저번에 이분님이 조금 풀어주셔가지고 준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수도꼭지가 뚫린 것 마냥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예. 옛날에 순풍산부인과에서 네. 박영규 씨가 그 말장난을 하도 많이 해서 오지명 씨한테 혼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게 아직도 머리에 남아요. 마지막으로 했던 농담이 그거였어요.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시네. 어릴 때 봤던 거를 기억을 상당히 잘하시네. 아마 한 98년, 99년 이때쯤 했을 텐데 예. 그때 이제 오지명이 야 너 이렇게 말장난을 해 내가 하지 말랬는데 그러면서 막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너 왜 이렇게 똥 꼬집어 부려? 그러니까 갑자기 박영규가 장인어른 똥을 어떻게 꼬집어요? 그러고 이제 도망가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 어떻게 똥꼬집으로 똥을 꼬집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지금 몇 년 지났어? 25년 지났는데 여전히 감동적인 말장난으로. 그럼 25년째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죠. 동심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른이 동심을 품고 사는 것이 상당히 추천할 만한 일이냐 아니냐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철딱선이라고 표현이 되죠. 어렸을 때 좋아하는 거를 어른이 돼서도 좋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키덜트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한데 어렸을 때 좋아하던 엄마를 전 여전히 좋아하고 있고요. 아빠도 좋아하고 있고. 그때 부모님 좋아하는 거. 오지명도 여전히 좋아하고 있고. 오지명 여전히 좋아하시고. 네. 그런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뭘 할 말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좋아하시던 거 여전히 좋아하는 거 많지 않으세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콜라라든지. 아니면 뭐 콜라는 그렇게 저의 페이보릿은 아니고 뭐 자전거나 뭐 농구나 뭐 좋아하는 거 하죠. 네. 그렇죠. 농구를 좋아하듯이 말장난을 좋아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뭐 말장난이나 농구나 뭐 생산적이지 않은 건 매 한 가지니까. 두 개 다 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요. 한숨이 깊어지시. 네. 감기 기운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몽롱하네요. 네. 감기약 기운이 또 올라온 것 같고. 어제 그게 감기가 아니라 이 인간 볼 생각에 그냥 공황 같은 게 온 게 아닌가. 참. 그렇군요. 빨리 이분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걔가 이제 주로 받아주면서 저한테 드립을 치진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네. 지금 제가 빌려가는 사람이 바라보고 좀 있기 필요한 때문에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분님만 바라보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 거의 저 안 보고 이분님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가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 탁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화나지 않으셨나? 제가 만약에 오늘 띠오님과 처음 보는 사이였다면 저도 받아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지가 친하지 않은 사이끼리의 어떤 환대 같은 느낌. 지금 띠오님을 본 지가 그래도 한 5년 됐나요? 그렇죠. 제가 아까 알아보니까 2018년 9월이더라고요. 한 3개월 차까지는 저도 이분님 포지션을 했던 기억이. 그렇죠. 아직 잘 모르니까 친해지기 전까지는 좀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3개월이 오래 간 겁니다. 보통 한 2주? 네. 2주?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분님도 안 받아주면 어쩌나. 네네. 그렇죠. 그렇겠죠.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했어요? 다 놓으셨어요. 다 놓으신 거예요? 가도 되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가시죠. 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방송 좀 몇 주 쉬어가지고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재미있게 못 받겠네요. 미안합니다. 올해는 제가 좀 그래도 이런 거 좀 받아보려고 마음을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새해인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안 맞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새해가 됐는데 여전히 안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혹시 띠오님이 바뀔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바뀌냐의 싸움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근데 회사에선 바뀌었는데 바깥에서는 이게 약간 뭐랄까 사람 잘 안 바뀌니까 딸꾹질처럼 나오더라고요.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어요. 재채기, 딸꾹질, 말장난, 사랑만큼 그죠? 그렇죠. 사랑보다 말장난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알았어요. 말장난을 때리면 사랑이 올라나? 알았다고요. 그래. 네, 지금 제가 세 번째 뵀거든요 오늘. 세 번 만에 이렇게. 치가 떨리시나요? 네. 근데 첫날엔 제가 조용하게 있었거든요. 네. 저는 뭐 상당히 조용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영화에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제. 네, 내가 아무리 막 깐죽거려도 댓글을 안 달아주셔. 그러네요. 좀 댓글
달아달라고 되게 상당히 조금. 네가 깐죽거려도 약간 컨셉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막 빌어야 되나? 제발 좀 정말 댓글 좀. 텐션 다 같이 공손하게 한 번만 해볼까요? 청취자님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근데 이거 조롱이야. 댓글 좀 붙여봐요. 댓글 좀. 자, 오늘 영화는 기생충이라고 말씀드렸고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죠. 출연은 이제 이 영화는 이제 기우 가족과 동익 가족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인물들이 있는 이런 구성인데 일단은 그 기우의 가족은 송강호, 장혜진, 최우식, 박소담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동익 그러니까 이성균 배우가 맡았던 역할의 가족으로는 조효정 배우, 정지소 배우, 정현준 배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인상적인 연기를 했던 문광 역할에는 이정은 배우가. 네. 그다음에 근세 역할에 박명훈 배우가 있죠. 네. 박명훈 배우가 이 역할로 빵 떴죠, 그죠? 그렇죠. 그 전엔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이후에 마스크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 광기 어린 눈이 좀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되게 조용한 역할로 나와도 네. 쟤 걔잖아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 나왔죠? 그 기생충이. 다만하게 수고하소서에서 보면은 음. 이제 이 황정민한테 업무를 맡기는 역할 그런 것들로 이제 조그만 역할로 여기저기 나오고 계세요. 근데 그 눈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영화 마지막쯤에 그 정원으로 칼 들고 나갈 때 그때 눈빛 같은 경우는 살벌하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출연하고 계시고 다음 줄거리는 이제 동익내 가족의 삶에 기훈의 가족이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기훈의 가족이 이제 동익내 가족이 기생을 하죠. 그래서 동익내 가족이 캠핑을 떠났을 때 기훈의 가족 먼저 기생하고 있던 문광의 가족과 충돌하게 되고 또 기훈의 가족이 결국에는 문광래를 저지하는 데 성공을 하지만 그 다음날 생일 파티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근세가 지하에서 탈출해가지고 기정을 죽이고 충숙은 이제 꼬챙이로 근세를 죽이면서 살인극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모든 것이 탄로가 나면서 그렇게 영화가 끝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기택은 지하로 숨어들고 충숙과 기훈은 이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상 내역이 엄청 많은 영화죠. 네. 그렇죠. 황금종려상, 청룡영화상 뭐 말할 것도 없고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이렇게까지 받았구나. 네. 그다음에 국제장편영화상도 받았네요. 아카데미에서. 네. 그다음에 대종상, 감독상, 시나리오 뭐를 받으셨고 백상예술대상도 작품상, 대상 엄청난 많은 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또 알고 있고 이때 그거죠. 봉준호 감독이 뭐 아카데미 시상식 그거 어차피 미국 로컬이다. 뭐 그 얘기했었죠. 보셨어요 그때 시상식? 네, 뭐 그 트로피 들고 이렇게. 저 라이브로 보다가 핸드폰을 놓칠 뻔해가지고. 왜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당시에 많아봐야 2개 정도로 이제 예측을 했었었는데 이동진 평론가가 소리 질렀잖아요 이때. 외국어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게 처음 아닌가요? 아닌가 뭐 이탈리아 영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거의 잘 없는 경우라고. 네. 왜냐면 그 전년도에 로마도 모두가 작품상 받을 거라고 했는데 못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그 스페인어니까. 근데 이제 기생충이 그걸 넘어버리니까 아주 놀라울 수밖에 없죠. 그때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었죠. 아카데미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그렇죠. 그 아시아 영화에 좋은 영화 나왔으니까 이참에 한번 줘보자 라는 느낌?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때 환경 자체가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타이밍에 또 봉준호 감독이 그런 발언을 하니까 슬슬 긁었죠. 왠지 안 주면 우리가 피해볼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렇죠. 그런 안 주면 식의 진짜 우리 로컬이다. 왜냐면 매번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세계 영화를 사랑하고 그런다라고 했는데 그래 봉준호가 야 로컬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작전상의 발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저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렇죠. 되게 나름대로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칸 영화제 상 받는 거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한국 영화에서 많이 있었던 일이라 그렇죠. 그게 특별하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아카데미에서
주요 상 3개를 다 받는다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상당한 거였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3, 4년 전쯤에 네.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업적이 뭘까 이런 걸 하면서 후보를 했는데 하나가 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었고 다른 하나가 빌보드 차트 1위 네. 또 다른 하나가 아카데미 작품상 뭐 이런 거였는데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최근 한 2, 3년 안에 그죠? 문화 네. 스포츠 쪽에서의 성과가 사실 대단했죠. 그렇죠. 한국을 주목하고 있기도 하고 음. 뭐 한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J-팝의 인기 있었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거다. 아 J-팝이 예, 예전에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었어요? 90년대에는 정말 인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넘어가다가 이제 K-팝으로 온 거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물이 빠질 때도 있을 거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의 J-팝의 모습이 우리의 그렇죠. 미래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뭐 일본도 갔다 왔지만 베트남도 이제 갔다 왔거든요. 네. 길거리에 다 뉴진스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네. 또 제가 일본 갔을 때 그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이브님이랑 같이 일본 갔는데 일본 벽에 한국 영화 이렇게 막 걸려 있고 복권의 불시착이라고 645가 걸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2019년 일이잖아요. 그렇죠. K 컬처 뭐 이러면서 이제 K 머시기 붙이면서 막 밈이 K 붙이는 밈이 나왔을 때. 네, Do you know 강남 네, 스타일? 뭐 이게 네, 그렇죠. 뭐 하여튼 이게 시작이지 않나 싶어요. 네. 강남 스타일 때는 K 머시기를 잘 안 할 때 아니었어요? 강남 스타일이 언제죠? 2013년. 2013년? 저 군대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어쨌든 엄청난 수상을 했던. 네,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패러다임을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 저력이 있다라는 건 누구도 알고 있었지만 맞아요. 이게 세계 레벨이 된다라는 거를 확신을 하게 된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미국 영화 뭐 별거 없다. 네. 그렇죠. 마치고 따지고 보면은 최상층에서는 레벨이 비슷하다.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죠. 저희가 뭐 네. 마이클 베이 같은 영화 못 만들어도 예, 그렇죠. 이렇게 뭐 마틴 스콜시지 같은 영화 만들 수 있다. 뭐 연출이나 각본으로만 승부 보는 영화는 미국에 뒤질 것까지는 없다. 네, 스케일에서 작은 거지. 그렇죠. 네. 스케일은 아무래도 이제 자본의 네.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영향을 만들어낸 영화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한 줄 평으로 상당히 또. 그래서 만약 제가 오늘 영화 팟캐스트를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하세요. 드디어 뭐 안 하는구나. 드디어 안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마침내. 유명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동진 평론가의 상승과항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도 처연한 계급 우화. 이게 사실 논란이 됐죠. 네. 명징하게 직조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근데 그때부터 약간 지금 현상, 요새 일어나는 현상이 네. 그려진 것 같아요. 야, 문해력 논란? 네가 뭔데 내가 모르는 단어를 써? 이런. 네. 내가 모르면 네 잘못이다. 약간 요즘 모습 같은데 명정하고 직접 모르면 사전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 그렇긴 생각. 하죠. 예. 네네네. 어려운 말도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짜낸이라고 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명징하게 직조하는 쉬운 단어 바꾸면. 근데 그 맛이 안 사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유퀴즈에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하셨던 걸로 네, 기억을 맞아요. 하는데 네. 뭐 자기도 기본적으로 쉽게 풀어서 쓰는 게 네. 좋은 글이라는 건 동의하지만 꼭 쉽게 풀어 쓴 글이 좋은 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단어를 좀 더 어렵고 또 복잡하게 써야지 표현이 될 수도 있긴 하죠. 그렇죠. 이 단어를 써야만 표현될 수 있는 감정이 네네네네. 있고 네네네. 설명이 있으니까. 네. 당시에는 저도 살짝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화를 보기 전에는. 네. 영화를 보고 나니까 오히려 더 돋보이는 한 줄평이었던 것 같고. 그래요. 일단 그때 문해력 논란이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단어야 어렵게 쓰는 거야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걸 다시 보니까 너무 서술 관계가 복잡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이 너무 많다는 생각. 네. 그러니까 대중들의 마음이 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아니 그래서 너네가 본 평론가들이 본 거를 쉽게 써달라는 게 한 줄평인데 그렇죠. 딱 봤을 때 이거를 두세 번 읽어야 되니까 되게 난해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면 이게 무슨 말이 딱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죠.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사실 좀 어려운 문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자꾸 쳐다보시는 게 아니요. 왜 말장난 안 하냐 이런 아니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아예 경고의 자의적으로 눈빛. 해석을 하시네요. 경고의 눈빛인지 아니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빨리 해야 잘하고 되나 있어가 한마디 해야지. 아니었어요. 잘 네. 침묵하고 있어. 네. 이런 침묵 괜찮은데요? 네. 네. 그렇고. 자, 그럼 영화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총평 비슷하게 해보면서 시작하죠. 네. 빈둥님 먼저 할까요? 네. 당시에 네. 영화가 개봉했을 때 네. 국토정주를 하고 있었는데 오, 그래요. 오. 재밌는 거 많이 하셨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있는데 네. 영화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 한 청주쯤 가가지고 네. 그 시내에 가가지고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맨 앞자리에서 기억에 남겠는데요? 네, 보면서 되게 씁쓸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는 되게 유쾌한 영화를 기대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봉준호 감독의 뭐 괴물에서나 살인의 추억도 보면 중간중간에 되게 우스운 그쵸.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기대하고 봤는데 약간 내가 처한 현실을 꼬집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가지고 그렇죠. 영화를 보는 내내 씁쓸한 느낌 때문에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기후에 만약에 감정 몰입이 되면 상당히 음. 좀 씁쓸해지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 좀 감정이 추스러진 다음에 한번 다시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한 4, 5년이 지나버렸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씁쓸해서 약간 두 번 보기가 좀 어려워지는. 네. 네. 그런 영화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영화였는데 이번에 볼 때는 좀 한 발 떨어져가지고 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그때 보지 못했던 연출적인 뛰어남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발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뭐 자세한 이야기 뒤에서 하고 이제 띠오님은요? 네, 저는 이 영화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좋으면은 한 번만 딱 보게 되더라고요. 오. 네, 근데 기생충은 2번 봤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영화를 보고 저는 한국 영화 좋은 거 개봉하면은 무조건 영등포 CGV 일관에서 보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소리가 THX관이라고 네. 네, 소리가 되게 깨끗하게 들려요. 네. 외국 영화는 자막 보면 되지만 한국 영화는 자막 없으니까 좀 깨끗한 소리로 들으려고 뭐 네, 근데 그런 것까지 제가 알아야 될까요? 영등포에서 본다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좀 알아야 될까요? 많이 날카로우신데요 오늘? 저한테 듣다 박해주셨는데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영등포에서 네. 봐야겠다 그래서 예매하고 개봉날 갔는데 네. 제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연장선 아닌가요?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네. 내 자리다 자리 바로 피워 그랬는데 네. 제가 다음 날 걸 예약해가지고 집에 갔다. 띠오님은 저에 대한 배려는 좀 많아주시는 것 같아서 원래 서로 배려해야죠. 상세한 걸 얘기해야 적당히 좀 빨리 돌렸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도 굳이 계속 눈빛을 하시는 못 거네요. 읽었네요. 심지어 아직 총평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네. 기생충 정말 좋은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영화 어떻게 봤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2번 봤다. 원래 2번 잘 안 본다. 영등포 가서 봤다. 이런 의도를 따라와 주셔야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근데 이거 보고 느낀 거 송강호 연기 진짜 잘한다를 느꼈어요. 이거 처연한 느낌. 그리고 여기서 넌 계획 얘기를 처음부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기우가 과외 간다니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네. 마지막에 근데 아빠도 계획이 다 있어. 그럼 무계획이야라고 네. 하는 네. 그 처연함 있잖아요. 네. 아들한테 네네. 야 아버지는 계획을 짜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음.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을 되게 처연하게 많이 느꼈습니다. 처연했다. 네. 왜냐면 제 친구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보고 나왔는데 이 정도 얘기해도 되나요? 하세요.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세요. 친구가 자기 부모님을 봤는데 너무 민망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보긴 좀 어렵죠. 근데 그게 제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왜 뭐 조효정이 가슴 만져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조효정이 가슴은 안 만지는데. 조효정의 가슴을 이제 이성균이 만지잖아요. 그쵸. 시계 방향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그런 야한 장면 때문에 말을 얹어주지 마세요. 네. 받아서 더 길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야한 장면도 있지만 네. 그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약간 우리 부모님이 자기한테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가지고 좀 민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 대부분 대한민국의 많은 삶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네. 네. 끝입니까? 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게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영화 어떻게 봤냐라기보다는 친구가 이렇게 봤고 나는 이렇게 봤고 뭐 그런 그게 내용이 어떻게 있어서 봤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꾸 잘- 저를 바라보시면서 아니, 아래 뉴스를 아니, 꽉 아니. 깨물면서 아까 보시더라고요. 영등포 때부터 깨무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영등포 THX 네. 관을 좋아한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거 하나 남았는데. 좋았어요. 근데 저는 뭐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그 뭐라 해야 되죠? 이야기 구조하고 네. 공간하고 잘 맞물려서 그렇죠. 공간 자체로도 이제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구나를 음.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서 좋았고 그 이 사회의 어떤 뼈대를 싹 보여주는 엑스레이처럼 음. 그런 영화였어서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은 거잖아요. 네.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그다음에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용되어 있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도시에 있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많이 공감대를 얻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생각해보니까 반지하에 살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그 뭐죠? 레디 플레이어 보면은 네. 이제 홍콩의 그 집단 주택 집값 네. 올라가니까 네. 그런 네. 것도 보는데 거기선 또 지하가 안 나오고 원룸으로 엄청 높게 쌓이는 느낌인데 네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상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반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질 안 좋은 주거 공간으로 이제 반지하가 나오는 거고 네. 뭐 홍콩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구룡성체 같은 아주 협소한 그 방에서 사람들이 막 찌그러져서 살고 이런 네. 것도 있고 또 사실 이 뭐 영국이나 뭐 런던이나 뭐 프랑스나 거기도 집값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방 엄청 진짜 말도 안 되게 좁은 방에 막 100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공감하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주거 공간에서의 격차 같은 거. 네. 근데 이제 반지하에 사는 애들이 더 지하에 사는 애들을 만난 거죠. 그런 것도 재밌었고 또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디테일 같은 걸로 슬쩍슬쩍 흘리면서 예.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음. 그러니까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디테일의 힘도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총평은 이렇게 좀 네. 부탁드린 거잖아.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유카운츠 개발. 네네네. 뭐 본인의 TMI 대방출 이런 네. 거 하지 뭐 다음 달에 한 번 더 오신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때 총평. 됐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또 눈치 주면 또 안 되죠. 너그러지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직도 인격 도야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봤고요. 저는 아쉬운 점이 혹시 있었을까요? 아쉬운 점. 네. 저는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그 봉준호 감독의 특유의 유머 장면들이 네네. 상대적으로 적었던 게 좀 팬으로서 아쉽긴 했죠. 작품과는 별개로 네. 그런 장면을 조금 기대한 팬들도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우당탕탕거리고 네네. 이런 장면들이 좀 그립기도 했고. 맞아. 유머가 많이 좀 빠져있죠. 약간 불편한 느낌은 많이 주는데 네. 유머는 빠져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봉준호 감독이 뭔가 다른 영화에서보다는 말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가 되게 뚜렷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빈틈이 없었던 느낌이고 그 나름대로는 되게 좋긴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도 뭐 못지않게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더 생각이 들었던 유쾌하게 것 같아요. 갈 부분을 좀 가도 되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도 보고 싶다. 쭈님은 아쉬운 거 없었어요? 저는 영등포에서 못 본 게 제일 아쉽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받으신다면 저도 뭐 할 말이 없죠. 뭐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불편한 어떤 느낌만 계속 받고 중간에 구워 넘어갈 지점이 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아쉬운 점 찾기가 되게 어려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유머가 없다. 유머 근데 여기저기 있고. 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조여정이 그림 보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침팬지를 그린 거죠. 그렇죠. 자화상이에요.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오송인가요? 네. 이름이
오송이 맞나? 오송이? 다송이? 다송이. 오송역? 아, 내가 네. 어제 오송역에서 KTX 타긴 했는데 네. 이거 아, 네네. 이름 네네. 표 보여드릴 수 그게 있어요? 아니라 인지가 제가 그게 아니라 그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돼. 아니 노린 거 아니야. 노린 거 아, 아니야. 네. 뇌에 지금 쉬고 있는 부분들을 아. 뀨님께서 아주 네네. 잘 채워주고 아무튼 있어요. 다송이가 거기서 이제 말을 안 듣는데 이제 제시카한테 이제 네네. 90도로 인사하는 장면 그런 음. 것들이 되게 유머러스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의 전 작품들과 비교하면 네. 그런 장면들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네. 삑사리라고 그죠. 음. 그 뭐 어디 넘어지고 갑자기 그렇죠. 예. 네. 뭘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뭐 이런 거 나오긴 하죠. 여기서도 그 삑사리 부분이 그 처음 그 지하실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 그 충숙은 그 문광이랑 진세랑 얘기하고 있고 근세. 근세랑 얘기하고 있고 진세 저희 팀장님. 나머지 사람들이 계단 네. 밑으로 네, 넘어졌을 그때 때. 이제 그 몸을 숨기고 네. 몰래 들으려고 하다가 그 미끄러지면서 이제 갑자기 정체를 들키게 되면서 이제 뭐 신세가 역전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부분이 웃기게 보면 웃길 수 있죠. 네, 웃기게 본다고 하면.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웃으려고 하는 넣은 장면이 있긴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 작품의 설정 자체가 네. 되게 좀 불편한 진실을 좀 보여주고 시작해서 그런지 저 자체로 되게 웃음기를 쫙 빼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보고 있는데 씁쓸한 현실 네, 속에서도 네, 네. 분명히 그런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다가 보면. 네. 근데 그런 장면에서 실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잘 못 웃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어떤 그 씁쓸한 기억들이 계속 생각나서 음. 심지어 저는 반지하 살아본 적이 있어서 그 반지하 비 많이 올 때 그 느낌 그렇죠. 뭔지 알고 또 뭐 알바하러 갔을 때 뭐 까인다거나 그렇죠. 뭐 족같이 까인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불편한 부분들이 계속 보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냥 웃으려고 하는 나의 자세를 만들어주지 못했죠. 그거 빼고는 뭐 완벽한 영화였던 것 같고요. 일단 캐릭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왜 기정이만 죽었을까? 박소담 배우. 네네네. INFJ 찐따. 찐따라니까? 나는 완벽. 네? 거짓말. 아니야. 언니야, 그만 지금. 언니야 좀 적당히 합시다 좀. 나 쿨병 말기래. 너는 쿨병 환자야. 기태긴의 가족 중에 네. 아빠도 살았고 그다음에 아들도 살았고 엄마도 살았는데 기정이만 죽죠. 저는 예전에 이거 갖고 영화 모임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정이만 대체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송강호도 그 기사를 대신해서 갔고 네. 이제 기우도 뭐 박서준 대신해서 갔고 네. 또 충숙도 문강 대신에 갔는데 기정이만 이전에 대체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는 자리를 만들어낸 거죠. 네, 없는 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없어도 되는 존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이제 그때 모이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정이만 유일하게 그 기가 죽지 않아요. 그 집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리스펙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야 돼라는 느낌이랄까요? 네. 현재 제도에서 네가 감히 자본의 대들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죽는다라는 상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번에 볼 때는 했습니다. 빈둥님은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봉준호 감독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기정을 보면 뭐 뀨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되게 비굴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봤거든요. 네. 되게 도도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영화에서도 보면은 처음부터 그 조여정 캐릭터한테 말을 놔요. 은근히. 뭐 예, 그렇죠. 반존대를 한다던가. 네. 그렇죠. 아니면 거기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문광한테도 좀 쌀쌀맞게 굴고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위 계층에서 이런 애들은 현실에서 어떨까를 한번 고민해봤는데 그렇게 미래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보복을 당하든가 아니면 영화에서도 보면 근세한테 죽잖아요. 그 하위 계층 내부에서도 그렇게 도도하고 비굴하지 않은 사람들을 반기지 않나서 죽였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정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방금 얘기하신 거 듣고 생각난 게 뭐냐면 그
마피아 영화 보면은 중간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애를 보면은 네. 외국인 노동자 시켜서 죽이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뭐 신세계나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근세가 죽인다는 게 물론 시킬 건 아니지만 약간 우리 대장님을 위해서 대장님에게 대든 너를 내가 처벌하겠어.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근세랑 기정은 사실 같은 계급이라도 예. 같은 계급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서로를 동정할 것 같은데 네. 그 심지어 기정은 근세한테 막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데 결국 그 근세가 기정을 죽였다는 게 조금 현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근세는 이제 그 권위에 완전 굴종한 사람이고 그렇죠. 기정은 거기에 좀 그걸 비웃듯이 움직이는 네. 애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굴종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정이가 죽었다.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른 뭐 기택, 네. 기우와 비교하면 네. 그들은 되게 적응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는 그쵸.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굽히기도 하고. 네. 근데 기정만 그러지 않았으니까.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농락하잖아요. 네. 그 가족들 그 문서를 위조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예. 그리고 그 무슨 그림 가지고도 여기가 무슨 뭐 조현병 위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기 잘 치죠. 예. 그런 모습들이 그런 존재들은 현실에서는 죽는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게 아닌가요? 부자들을 비관적으로 보고 막 뭐 조여정이 우는 거 보고 뭐 미친년이라 그러고. 네. 근데 또 반대로 기택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은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띄워주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대조가 되니까. 그리고 기정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택인의 가족 중에 네. 가장 능력치가 좋아 보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기응변 같은 것도 되게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기를 추는 수준도 훨씬 더 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영어과에 그럴 듯하게 하는 건 사실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미술과외를 한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훨씬 더 이 뻥카의 수준이 사실 좀 더 대담해야 되고 잘 쳐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능력이 그러니까 만약에 기택의 가족을 누가 일으킨다면 기정이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사실 기정이도 생각해 보니까 PC방에서 담배 피잖아요. 네. 금연구역인데. 네. 근데 그래서 금연구역입니다라고 하는데도 아주 뭐 그걸 끈다거나 죄송하다는 말을 절대 안 해요. 네. 그런 거 봐서는 일단 모든 체제에 굴복하지 않는 뭐 그 그런 자본주의 깡다구도 때문에. 있고 그러니까 능력과 깡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그러니까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뭐 깡이나 능력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기정이였는데 기정이를 죽임으로써 그런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아예 죽여버리는 그렇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에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막 기우가 기정이 보고 얘는 우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맞아. 여기 얘랑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네. 그렇죠. 기정이 죽으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반대되는 캐릭터로 이제 근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사장님 리스펙이라는 그렇죠. 대사로 아주 확실히 알려져 있는 그의 자세. 근세는 어떻게 보셨어요? 좀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 전체적으로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계속 요구를 하고 네, 이게 네, 내가 네. 할 수 있는 네. 최선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저런 충성심을 가질 수 있지라는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반대로 나도 어디서 저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단어가 좀 적절한지 모르지만 노예근성 같은 네.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줘야만 나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자존감을 아예 잃어버리지 않았다. 아예 자아 자체를 좀 상실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제가 인상적인 거는 그 뭐지 문광이 지하실로 들어가서 우유병을 꺼내서 근세한테 먹이잖아요. 근데 보면 진짜 애기처럼 젖주듯이. 네, 그러니까 허벅지에 머리 베고 누워가지고 쪽쪽 빨아 먹는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약간 퇴행한 사람을 좀 보여주려고 그렇죠. 유아퇴행 같은 느낌. 좀 오히려 그게 더 기생충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주체적인 감각을 아예 상실한 인간으로 스스로 밥벌이 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한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극적으로 표현하면 근세와 박 사장님 같은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약간 좀 비꼬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마냥 낯선 인물처럼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행동이나 상황이 극대화되긴 했지만 네.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물론 네네네. 나 포함해서 아까 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에서는 나도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비꼬는 캐릭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네. 근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할 수도 있거든요. 네. 특히나 하층 계급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근세를 마냥 이해 못하겠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치 관련해서 이런 의문들 많이 갔잖아요. 왜 하층민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느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층민일수록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파악하려면 어느 정도 지식도 있어야 되고, 네. 좋은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 또 내 스스로가 어떤 사회가 어떤 상황으로 바뀌든 간에 적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주체적으로 뭔가 정치에 참여하고 이럴 텐데, 근데 그럴 만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가장 힘센 사람에게 기대는 걸로 스스로의 생산 전략을 택한다, 이런 분석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네. 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또 여기서 그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고 대만 카스테라가 망하면서 이렇게 됐다. 그걸로 보여주면서 자발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걸 억울한 측면이 있죠. 예,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 네. 예, 사실 저런 모습이 예전에 제 주변에서 많이 없었는데 점점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 계층 사다리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네. 그래서 사다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아버린 하층민. 하층민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존재들의 어떻게 보면은 응집체가 아닐까. 그리고 동시에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박 사장 사진뿐만 아니라 지하실에 되게 많은 리더들의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현실 감각을 아예 잃어버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뭐 아까 빌바오님이나 뚠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생각하는 인물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도 그들과 같다고 착각하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박 사장이고 내가 뭐 그때 지하실 붙여 있는 대통령 누구였죠? 하여튼 뭐 박정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지지하는 거고 혹은 의지하는 거고. 아까 그래서 보수 정당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내 현실은 이렇지만 내 이상은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상을 먼저 바라보고 투표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복잡한 인물 같아요. 근세 같은 인물. 힘세고 돈 많은 사람과의 연을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사발 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면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에 대한 어필은 안 되는데 나 누구랑 친해, 뭐 나 누구랑 알아, 이런 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의 심리도 좀 통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막 계속 박 사장 칭찬을 하는데 막상 이제 마지막에 박 사장을 마주쳤을 때는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럼 뭐 출근을 갑니까 지금? 네, 하셔야죠. 근데 이게 사실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길어지니까. 갔다 오세요 다. 볼일 보고. 여기 영화 기생충 보면은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키워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막 앞에 나왔던 계획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무언가 성취해야 될 게 있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결핍이 있는 사람이 주로 계획을 세우는 거겠죠.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결핍을 채워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세우는 게 결핍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아까 이제 뚜님이 말씀했던 그 기우는 비 오는 것 때문에 체육관에 가서 자다가 그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택은 그 계획의 무력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고, 근데 기우는 아직 계획의 힘을 믿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들의 나이 차가 한 30살쯤 되겠죠.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아직 젊은 기우는 계획의 힘을 아직 믿고 있는 거고, 기택은 그런 어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계획의 무력함에 무릎을 꿇은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반대로 계획이 있는 자들의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계획이라는 게 결국에는 저는 한 번도 제 계획대로 된 적이 없었거든요. 없는 자라는 소리는 아니고, 근데 네. 그 없는 자인가? 아무튼 예. 계획을 짜면은 그거대로 안 해요. 네, 대부분 그렇죠. 예, 근데 계획대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여유가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변수가 안 생기는 거죠. 네,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그 영화 업 보면은 네. 이제 미래에 우리 여행 가자고 하려고 돈을 자꾸 하는데 뭐 애가 태어나니까 그 돈을 빼고 뭐 결혼하니까 그걸 깨고 막 그런 것들이 해서 그쵸.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안 깨도 되는 거죠.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박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선 야 계획대로 하면 되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늘 계획을 짤 때마다 무너졌던, 그러니까 늘 없던 대로 살아왔던 이제 기택이 할 수 있는 말은 무계획이 계획이다 인 거죠. 그러니까 박 사장 같은 경우는 계획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변수가 태어나면 변수를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네.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변수에 휘둘려 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택이 이제 기우에게 뭐 너는 계획이 있니? 막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아들이 계획이 있다고 했을 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얘가 상류층이 될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들이 내가 보니까 역시나 얘는 내 아들이구나,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무계획이 계획이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요. 빈둥님은? 저도 뀨님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면서도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층을 나누는 기준처럼 영화에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 계획이라는 키워드가. 왜 그런가 하면 뀨님은 계획에서 변수를 없애는 게 상위층의 특징이라고 봤지만, 저는 계획이 일그러져도 또 한 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상위 계층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택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분명히 계획을 그럼요. 여러 번 세웠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스테라 집도 하고 그렇죠. 하나 더 있다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계속 무너지니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얼마만큼 자기한테 충격이 될지를 아니까 그만둔 인물인데, 전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기택이 근세한테 당신 계획도 없지?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얘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조금의 계획이라도 있는데 너는 그것도 없잖아 라고 계급을 이렇게 규정 지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자원이 이런 자원이 있고 이런 자원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인맥이 이런 정도의 어느 인맥이 있고, 뭐 자본금은 얼마가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 스스로 인지를 한 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가진 게 있다. 그렇죠. 네. 뭔가 있으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시킬 자신감도 있다. 네. 뭐 이런 그쵸. 거니까. 영화의 중간에 보면은 기택의 가족들만 계획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 박사장네, 박사장네 가족 같은 경우도 캠핑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근데 그렇게 계획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에 바로 이제 즉흥적으로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만약에 기택이 같은 상황이었으면 다음 날에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 뭐 이런 게 비교되기도 하고. 그 계획, 그 생일 파티가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캠핑이 무너졌을 때 그거를 새로운 계획으로 바꾸는 것도 결국에 돈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네. 수업으로 쳐줄게요라든지 뭐 이것도 연장 근무인 거죠.라고. 그러니까 이제 딱 이성균이 퍼펙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돈 주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박사장네 가족들은 계획이 틀어져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맞아요. 그냥 오히려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상황을 더 즐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기택의 가족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되게 당황하고 빨리 해답을 놓으라고 서로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이 차이가 아닐까. 그렇죠. 계획이 무너졌을 때 대체할 게 없으니까 기태기는. 그럼에도 기우는 그래도 계획의 힘을 아직도 믿는 이유는 네.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인 것 같아요. 음. 젊음이라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획의 힘을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네. 근데 저는 그걸 역으로 영화에서는 안 될 계획이라고 보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마지막에 네. 자기는 지금부터 돈을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전 지금부터 돈을 벌어서 그 집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계단만 올라가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보면서 모두가 알아요. 제 저 집 못 산다는 거. 알죠. 네. 그래서 기우의 계획은 결국에는 없어질 계획인 거죠. 네. 그런 또 나오면서 더 쓸쓸해지는 것 같아요. 씁쓸해지는 게. 그래요. 근데 계획 안 이루어질 걸 알면서도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또 속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될 거다. 또 지금 새해라 가지고 저는 지금 한창 계획을 많이 세우실 텐데 올해는 많이 받아주시겠다고 계획 세우셨어요. 근데 잘 안 하고 여지없이 무너졌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마음은 그렇게 먹고 딱 들어왔는데 네. 실제로 또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 그렇게 되면서 또 무너지고. 화까지는 나진 않았고 그냥 좀 약간의 씁쓸함 정도였어요. 근데 하여튼 그리고 근데 자기 스스로를 잘 속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참으면 이런 보상을 얻게 될 거야라는 어떤 속임 같은 거. 네. 자기 스스로를 계속 이제 자기 암시 같은 거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살면서. 네. 알면서 또 속아본다 뭐 이런 느낌. 네. 30몇 년째 속고 있는데 스스로한테. 네.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 비하하면서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죠. 조금이라도 속은 세웠다가 네. 실패하고. 한 40개 세우면 한 그 중에 한 3개 지켜지고 뭐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이제 수석 얘기해볼까요? 돌덩어리. 저는 수석의 여러 의미가 이제 그 민혁이가 네. 그 기태의 가족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수석을 보면서 얘는 이 새끼는 기태기네 가족을 완전 무시하는구나 라고 느낀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집에 놀러 간다고 하면 뭐 주스 사가거나 이러잖아요. 그렇지. 뭐 바카스를 사간다거나 뭐 이런 식인데 그 돈조차도 아깝게 느껴질 정도로 하찮게 기태기네 가족을 생각한 거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할아버지가 주라고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주라는 건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가 모으던 거지. 모으던 건데 여기 할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한다는 대사는 없어요. 할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한 걸로 저는 기억해요. 저도 그런데. 그래요? 네. 아무튼 이 부분은 편집을 안 하지. 편집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한 것 때문에 네. 그 기택의 그 누구죠? 박서준의 이름은 민혁의 집안은 수석을 모을 정도로 되게 좀 부유한 집안이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왜 수석을 기택의 가족한테 갖다 주라고 했을까라고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있었나? 할아버지가 모은다까지 제가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모으는 건데 너네 집라고 하는지는 나 너네 집 모르겠어요. 간다고 간다고 하니까 갖다 주라고 그런 했어. 데가 있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택의 가족이 예전에는 그 부유한 할아버지가 인정할 만큼 그래도 있는 집 혹은 잘 살고 있는 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어떻게 그 민혁이랑 기우랑 왜 친해졌는지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민혁이가 깔아보기는 해요. 왜냐면 민혁이가 기우한테 자기가 나중에 꼬실 여자애를 과외하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야,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건들 건데 너는 못 건드리잖아라는 의미가 좀 바뀌었다고 그런 의미도 있죠. 뉘앙스가 있죠. 네. 그리고 전 수석을 약간 뭐 준 의미는 모르겠는데 기우는 이걸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쥐고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받고 과외를 받자마자 자기네들이 상승 곡선을 막 탔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걸 못 버렸다. 얘가 나한테 자꾸 달라붙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대사도 있고. 희망이 달라붙는 것 같다. 난 잘 될 것 같다. 실제로 또 어느 순간 전까지는 잘 됐고. 그러니까 수석이 이제 민혁인데 집안을 상징하는 물건이니까 기호한테는 그런 상승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투영시키는 존재겠죠. 그렇죠. 계속 그 민혁을 따라하잖아요. 대사 같은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동경하는 측면도 있는 거.
민혁이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계속 마지막에. 나 지금 드는 생각이 민혁이는 이때 어떻게 대처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네. 민혁 오빠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지. 맞아. 병신아 뭐 그래서 병신아는 안 했어요. 미친놈아 그랬나? 욕 안 했어요? 욕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수석을 나중에 그 진세 잡으러 근세 잡으러 갈 때 네. 그걸 들고 가잖아요. 네. 근데 보면서 그걸 저거를 왜 수석을 들고 가서 음. 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1부는 여기까지였고요. 2부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